여러분, 그저께 영상을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혼란을 느끼신 듯 한데요. 소파 앞에 작은 테이블을 넣는 부분에서 말이죠. 네, 그 영상이 이 영상입니다. 이것은 탁자 위에 꽃이 놓여져 그 꽃이 앉은 사람의 시야를 가리면 안 된다라는 의미였는데 제가 동그라미를 너무 크게 한 듯 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탁자가 놓여져 있는 것은 풍수적으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물론 이것도 사실 없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탁자도 앉은 자리보다 높아서는 안 되고 반드시 앉아서 시야의 가림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네, 탁자가 작더라도 이곳에 무엇인가가 놓여져서 시야에 가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식탁이나 다른 곳의 테이블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시야를 가리는 것이 풍수적으로 아주 해롭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잣집들의 현관입니다. 앞에 것은 서울에서 가장 비싸다는 유엔빌리지의 한 가정집의 현관이고, 또 뒤에 사진은 부산에서 가장 비싸다는 마린시티의 한 가정집의 현관입니다. 여러분, 뭘 느끼시나요? 정말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또 신발이 모두 숨겨져 있고 정돈이 아주 잘 되어 있죠. 그리고 이것은 그분들의 집 창가입니다. 네, 이건 역시 단지 창가의 뷰만 바라볼 수 있도록 아무것도 놓여져 있지 않죠. 맞습니다. 이렇게 부자들은 비울 곳은 비우고 정리할 곳은 정리할 줄 안다는 거예요. 물론 이분들의 화장실이나 침실을 보신다면 누구라도 와, 정말 깨끗하구나, 정갈하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로 여러분, 집은 가능한 넓게 보이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의 집과 부자들의 집의 대표적인 차이점은 공간이 넓어 보이느냐 아니면 어지럽고 난장판이어서 앉을 자리도 없게 느껴지느냐의 차이입니다. 이는 바로 정리와 불필요한 것을 두지 않는 습관이에요. 맞습니다. 아무리 넓고 좋은 집이라도 없어도 되는 것들이 널려져 있고 또 정리가 되어 있지 못하다면 그곳은 좁게 느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수납하세요. 정리하세요. 그리고 버릴 것은 버리시고 필요 없는 것이 내 집의 공간을 차지하도록 하지 마세요. 이는 기운의 혼탁함을 만들어 그 가정의 불행과 고통을 만드는 정말 나쁜 행동입니다. 물론 누구는 부잣집들은 청소하는 아줌마가 다 해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할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아파트에 살면서 청소하는 아줌마가 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아니,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네, 이들은 정리와 수납이 아주 습관화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책 정리를 잘 하십시오. 그래야 부자가 됩니다. 여러분, 부자들이 사는 집에 가보면 어디든 항상 책이 많습니다. 네, 그들의 집에 가보면 정말 별의별 책들이 다 있어요. 정말 만화책부터 전문 서적까지, 아니 교양서적, 역사서적, 별것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 책들이 정리가 안 된 채로 바닥에 떨어져 있거나 또 탁자 위에, 식탁 위에 함부로 던져져 있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TV에서 유명 대학의 교수분들 또 전문가분들이 인터뷰를 하는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물론 그 배경은 책장에 많은 책들이 꽂혀져 있는 곳이 거의 대부분이죠. 맞습니다. 이 책은 풍수에서 집안의 번영을 만드는 최고의 양기를 가진 물건이라고 말을 하며 이 책이 함부로 취급을 당하면 그 집은 무조건 불행해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 과거 우리 조상님들도 항상 이 책만큼은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고 또 정리를 잘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책 절대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의 번영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식탁에는 항상 존중과 대우가 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혹시 아직도 개인 식기를 쓰지 않으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아니, 개인 수저를 쓰지 않으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부자들은 이 위생관념이 아주 철저합니다. 네, 그들은 건강에 너무나도 많은 신경을 쓴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들은 자존감과 자신감, 그리고 자신에 대한 대우에 절대 소홀히 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이것이 번영을 만들고 성공과 행복을 만든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첫걸음이 바로 식복에 대한 대우이며 바로 여러분이 드시는 그 수저를 각자마다 따로이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누구라도 어리실 적 그것은 아버지 밥그릇이야, 아버지 숟가락이야 라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하셨던 분들 없으실 거예요. 네, 그것이 바로 존중과 대우입니다. 절대 이런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가 부모에게 불효를 하거나
또 그 가정에 부모가 자녀를 함부로 하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며, 또 그런 가정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함부로 대하는 일 절대로 생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존중과 대우는 이런 사소한 습관 하나로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번째로, 여러분, 냉장고 속은 무조건 정리를 하십시오. 여러분, 냉장고는 언제이든 항상 정리를 해두세요. 언제이든 냉장고를 열었을 때 신선하다, 청결하다, 깔끔하다 라는 느낌이 들지 않으면 그 집은 절대 번영하지 못합니다. 네, 가난한 사람들의 집은 어디든 항상 냉장고에서 냄새가 나고 또 무질서하고 이곳에 있던 것을 먹는다고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식복, 즉 돈복에 대한 대우가 없다는 것이고, 하여 풍수에서는 이런 집에서 절대 재물복이 살아나는 경우가 없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고 막 대하는 그런 곳에 가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맞습니다. 돈복도 바로 그런 것이고,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의 냉장고 속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밝을 곳은 밝게 하고 어두울 곳은 꼭 어둡게 만드십시오. 여러분, 집안에서 가장 어두워야 할 곳은 침실, 즉 바로 안방입니다. 이곳이 밝으면 절대 번영운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가장 밝아야 하는 곳이 바로 주방과 화장실, 그리고 거실입니다. 네, 이곳이 어두우면 절대 행복운과 재물운이 살아나지를 못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음양의 균형이며, 이 균형이 없는 곳에 그 기운이 살아나서 제대로 순환을 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풍수의 배산임수의 원리이며 장풍득수의 기본 원칙인 거예요. 여섯 번째로, 여러분, 벽에는 뭐든 많이 걸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난해지지 않으려면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벽에 가능한 못을 박지 않는 거예요. 특히 그것이 쇠로 된 큰 못이라면 우리 집 망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여 부자들의 집에 가보면 어느 곳이든 벽이 참 깨끗합니다. 네, 꼭 필요한 것 한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벽에 뭔가가 걸려져 있는 경우가 잘 없다는 것이죠. 물론 그림도 걸어야 할 것이고 TV나 그 외 벽에 걸어야 할 것들 참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큰 것은 무조건 알루미늄으로 된 피스를 사용하시고, 웬만한 것은 벽걸이용 피스, 즉 못을 박지 않는 벽걸이를 사용하시도록 하세요. 그래야 그 집에 기운의 균열이 생기지 않게 되며 또 혈처가 망가져서 불행한 일이 생기는 경우가 없게 됩니다. 맞습니다. 웬만하면 벽에는 걸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일곱 번째로, 여러분, 혈처는 무조건 비우세요. 거기에서 기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의 혈처는 대부분의 가정들에서 세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무리가 없습니다. 네, 첫 번째가 기운이 들어오는 현관과 창가이며, 두 번째가 기운이 머물면서 더 커지는 거실 가운데이고, 세 번째가 바로 기운이 소멸하여 버려지는 곳, 즉 버리는 물건을 두는 곳입니다. 네, 이 세 곳은 가능한 비우시고 항상 말끔히 하세요. 여러분, 앞서에서도 보여드렸지만 현관 복잡한 부자는 절대로 없으며, 또 창가가 혼란스러운 부자는 절대로 없으며, 또 거실 가운데 불필요한 것들이 많이 놓여져 있는 부자 절대로 없으면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번영과 행복을 만드는 혈처이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가정의 풍수 기본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